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 하고 말이죠. 성실함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왜 세상은 성실한 사람보다 요령 피우는 것 같은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산가이자 여러분의 마인드셋 코치 정진우입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바로 열심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야근 수당이 찍힌 급여 명세서를 보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제 5살 배기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집 손님이야?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쪼갰어도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로 부자가 되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때 저를 구원해준 책이 바로 롬 무어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레버리지 할 것인가? 아니면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남의 계획 속에서 일하며 시간을 뺏기는 사람, 아니면 남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순종적인 노동자가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고 시키는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게 성공의 정석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건 사실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훌륭한 부품이 되는 교육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고용주들이 우리를 더 부려먹기 위해 만든 달콤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빚을 내서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기술입니다. 지렛대 원리 아시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 대신 타인의 시간, 타인의 돈, 타인의 경험을 지렛대로 삼습니다. 내가 1시간 일해서 1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1시간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는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80%는 이메일 답장, 서류 정리,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것들이죠. 레버리지는 바로 이 80%의 낮은 가치 업무를 과감하게 버리거나 남에게 맡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주저합니다. 아니, 내가 하면 금방 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남을 시켜? 혹은 남한테 맡겼다가 일 망치면 어떡해? 저도 그랬습니다.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롬 무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이다. 내가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엑셀 정리도 하면서 언제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위대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월 소득이 얼마인가요? 만약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여러분의 시간 가치는 약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급 1만 5천 원이면 맡길 수 있는 청소나 세탁을 직접 하면서 1시간을 쓴다면 여러분은 4만 5천 원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 가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아웃소싱입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차라리 가족과 행복하게 쉬는 게 이득이니까요. 단순히 돈 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와 운전을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저는 딸아이와 눈을 맞추며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었고 아내와 미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적 여유가 저에게 더 큰 영감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제 자산은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책에서는 VWKSL 모드를 제시합니다. 비전 1.
핵심 결과 영역, 키 리절트 에어리어스, 소득 창출 업무, 인컴 제너레이팅 태스크스, 그리고 라이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핵심 결과 영역에만 집중하며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배제하여 결국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를 게으름이나 요행으로 착각합니다. 일 안 하고 돈 벌 생각만 하네 라고 비난하죠. 천만에요. 레버리지를 실행하는 초기 단계는 그 누구보다 치열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스노우볼 효과처럼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엔 거대한 눈덩이를 미느라 힘들지만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직원을 고용할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지식부터 레버리지 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누군가가 해결했고 그 방법을 책이나 강의로 만들어뒀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맨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2만 원짜리 책 한 권에는 저자가 수십 년간 겪은 시행착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헐값에 사서 내 시간을 절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레버리지 하세요.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예전엔 비서를 두어야 했던 일정을 스마트폰이 관리해주고 몇 시간이 걸릴 자료 조사를 챗GPT가 1분 만에 해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곧 여러분의 레버리지 능력입니다. 나는 기계치라 몰라라고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술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기술에 대체되는 부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 팁, 바로 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타인의 긴급한 요청이 나의 중요한 일보다 우선순위가 될 순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무의미한 지시,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 거절하지 못해 참석하는 술자리, 이 모든 게 여러분을 레버리지 당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 확보됩니다. 레버리지는 복리로 작용합니다. 처음엔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아웃소싱한 시간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지식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반복되면 5년 뒤, 10년 뒤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레버리지 사고방식을 얼마나 일찍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불안할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 모을 때 아닌가? 맞습니다. 종잣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맹목적인 절약과 노동만이 답은 아닙니다. 티끌 모아 티끌인 세상입니다. 현재의 안락함을 희생하며 미래를 위해 고통받는 삶을 지연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롬 무어는 묻습니다. 왜 은퇴하고 나서야 행복해지려 하는가? 레버리지는 은퇴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 평생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통제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회사에 다니더라도 사장 마인드로 일하세요. 내가 이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커리어를 레버리지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과 그저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은 10년 뒤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할 일 목록 to-do 리스트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 not to-do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일,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들을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그것들을 위임하거나 삭제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진짜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비전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부분부터 레버리지를 시작하세요. 동네 세탁소에 셔츠를 맡기는 것부터가 위대한 턱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취미, 가슴 뛰는 꿈,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더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려받기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둘째, 가치가 낮은 일은 과감히 위임하거나 버려라. 셋째, 타인의 지식과 기술,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포식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꿈을 위해 소모품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주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에 작은 균열을 내띠를 바랍니다. 그 틈 사이로 자유의 빛이 들어올 테니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